안녕하세요. 1월 10일 금요일 신나게 시작하겠습니다. 비록 전면전 충돌은 면했지만은 미국이건 이란이건 처음부터 전면전 할 마음은 원래부터 없었던 것으로 지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란 위기는 드론 공습 이전 상태보다 이란한테 훨씬 더 불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해결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미국의 경제 제재만 엄청 더 가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미국 승리인 것 같습니다. 이란이 민병대를 충동질해갖고 가끔 로켓포 한두 발 그린존에 날려봤자 테러 행위에 불과하고요. 미국 가는 길에 전혀 장애가 안 될 거지만은 이란은 지금 경제 문제로 정말 암담할 것 같습니다. 쟁점에서 자세히 정리를 했습니다. 미국은 탄탄대로인 것 같습니다. 다시 사상 최고치이고요. 다우가 29,000 직전입니다. 그래서 다우 211포인트 0.74% 더 올랐고요. S&P 500 지수 0.64%더 올랐고 나스닥 0.81%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지수 0.6% 올랐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내렸습니다. 0.35% 추가로 하락했습니다. 미 국채 수익률 하락해서 10년물 1.855%이고요. 달러 지수 97.14로 올랐습니다. 원 달러는 1160원으로 내렸고 원엔 10.59로 하락, 위안 달러 6.93으로 하락입니다. 유가는 보합권에서 혼조세입니다. WTI 59불, 브렌트 65불 선입니다. 데이터 정리하겠습니다. 중공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비 4.5% 폭등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물가지수를 감안한, 물가 상승을 감안한 실질 경제 성장률, 이건 0%대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중공의 생산자 물가지수는 그러나 0.5% 감소입니다. 그래프 한번 보시겠습니다. 독일 11월 산업생산 전월비 1.1% 증가했고요. 수출은 전월비 2.3% 감소입니다. 이탈리아 11월 실업률 9.7%이고요. 브라질 11월 산업생산 전년비 1.7% 감소입니다. 미국 이니셜 잡 리스트 클레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214K인데 예상보다 6,000명 감소했습니다. 그래프 보시면은 4주 전에 이상하게 급등한 거 다시 평균으로 회귀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밤에 발표되는 12월 고용지표가 빅데이터입니다. 비농업 고용지수 이거 이전에 266K로 급증을 했는데 이번 달 예상치는 164K입니다. 쟁점 정리합니다. 이란 관련 쟁점이 양이 많아서 맨 뒤로 뺐습니다. 뉴욕 연준의 존 윌리엄스가 매우 중요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준금리 3번 인하했잖아요. 그러나 이제 트럼프는 더 인하해라, 돈도 더 풀어라 이렇게 계속 이제 압박을 하고 있지만은 윌리엄스는 생각이 반대인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기대값에 따라 하락 기조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거 김새가 보이면은 금리 올릴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1월 말 금리 인상 확률은 지금 10%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숫자 자체는 아직은 매우 작잖아요. 그래서 1월 30일에는 기준금리 동결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데, 늘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쟁점은 지금은 기준금리 인하 확률은 아예 0입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패드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라는 거는 그거는 소비자 지출 물가지수 이걸로 보는데 그게 2%죠. 근데 11월 발표치는 그래프 보시면 1.6%입니다. 이게 그 전전에는 1.8%까지 갔다가 살짝 11월 달에 살짝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여유가 있는 것 같지만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위로 움직이는 조짐이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주목해야 한다는 말의 의미는 이겁니다. 인플레이션 지표 오르는 것 김새가 보이면은 바로 주가에 영향을 준다 이런 뜻입니다. 금리 인상 조치는 인플레이션 나고 나서 한참 있다가 패드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패드 결정은 항상 사후적이죠. 미중 무역전쟁 관련해서 두 가지 정리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1번, 트럼프가 페이스2 협상을 대선 이후에 본격 시작할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페이스 1딜 사인하자마자 바로 시작할 것처럼 이렇게 몰아붙였잖아요. 결국 전략의 수정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변화겠죠. 이렇게 되면요, 미중 그 무역 전쟁이 휴전 기간이 지금 길어지게 된다 이런 뜻이죠. 지금까지의 그 미중 무역 전쟁 성과, 즉 페이스 원딜이죠. 요거만 갖고도 선거에 이길 자신이 충분하다, 넘친다. 그리고 재선되고 나서 중공 쪼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략적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이렇게 그 전략이라는 거는 시행하다가도 바꿀 수 있는 문제니까 뭐 이상할 거 없고요. 하여튼 트럼프가 지금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글로벌 관심은 이제 급속하게 미국 대선 국면으로 이제 다 이제 그 빠져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미중 무역 전쟁 이슈는 이제 한동안 잠잠해지고요. 그 자리를 어디가 차지하겠습니까? 결국 이란하고 북공이 주요 이슈가 되는 것인지 주목이 됩니다. 근데 이란하고 북공은요, 일방적으로 미국이 주 패는 그런 형국이지 않습니까? 미국이 이들의 요구를 들어줄 일은 없고요. 예? 이란과 북공은 결국 핵이 핵심이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것을 내놓던가 아니면 미국이 팰 때 얻어 터지던가 뭐 둘 중 하나 아닙니까? 결국 딱 깨놓고 다 헛소리 집어치우고 남으면 남는 거는 이건데, 특히 이번에 이란은 손을 이미 봐놔버렸고요. 결국 남는 것은 북공 관련해서 사태가 좀 어렵게 진행되는 거 아닌지, 이게 이제 주목이 됩니다. 두 번째로요, 중공이 농산물 수입 쿼터 늘리지 않는다, 이런 그 보도가 나왔습니다. 제가 CNBC인가 그 방송 보다가 뉴스가 나와서 재빨리 캡처한 건데 한번 보시죠. 이것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늘리면 다른 곳에서 수입을 줄인다, 그런 의미입니다. 즉 가령 미국산 농산물이 브라질이나 아르헨 농산물을 대체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10월 11일 발표 직후부터 이런 가능성을 제가 꾸준히 제기를 해 왔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확인되는 뉴스, 이렇게 이제 저는 보여집니다. 중공은 어차피 농산물 수입해야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중공은 에너지와 식량 수입국입니다. 예. 그래서 식량이니까 특히 필요한 만큼 수입해야 하잖아요. 예? 에너지는 더 수입해 와갖고 비축을 할 수가 있는데 식량은 안 그렇죠. 예? 1년짜리 만나 아닙니까? 예, 식량은. 그래서 먹을 만큼만 사야 하죠. 양식이니까. 그래서 중공 전체의 수입 물량이 갑자기 증가할 수는, 이거는 절대로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무역 전쟁 이전에 미국에서 수입하던 농산물이 대략 연간 200억에서 240억 불 정도 있는데, 다음 주에 사인될 페이스 원딜에서는 이 금액이 거의 2배 정도로 올라가는 것으로 지금 미국이 발표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미리 붙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의 실행 여부는 논리적으로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공은 미국산 수입을 좀 늘리기는 할 겁니다. 틀림없이 늘릴 겁니다. 안 늘리면 회출이 엄청 얻어 터지는 거죠. 지금 고삐에 꿰어 있습니다. 중공은 여전히 미국의 고삐에 딱 잡힌 상태입니다. 관세 사실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그거 다시 올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중공은 미국산 수입을 분명히 늘리는 것은 저는 전혀 의심을 하지 않는데, 문제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국제 시세에 따라서 최적하게 구매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당연합니다. 이렇게 안 하면 중공이 멍청한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중공이건 이란이건 어느 나라건 멍청한 나라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도 미국은 구체적으로 합의한 총량을 구매하는지 숙제 검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미국 입장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약속을 했지 않느냐 이겁니다. 약속을 지켜야 하니까요. 그래서 농산물 구매를 둘러싸고 갈등이 미중 간에 재현될 가능성 잠복해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심각한 문제는 아닐 것으로 그렇게 아직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란 관련해서요, 중요한 단신 2개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자세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단신 1번.
저는 이거 짐작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추측을 말할 수는 없으니까 이번 미국 드론 공습 작전 성공 배경에 이라크하고 시리아에서 정보 제공이 결정적이었다는 이런 보도입니다. 예. 기사 한번 보십시오. 예. 두 번째, 단신 두 번째는 이번에 우크라이나 항공기 추락 사건, 그때 이란이 미사일 발사하고 나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으로 항공기가 갑자기 추락을 했지 않습니까? 수송객들이 다 죽었잖아요, 다. 탄 사람 다 죽었는데 일단 펜타곤이 조금 전 보도하기를 이란이 실수로 항공기 격추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문제는요. 사고 원인 이 조사 과정에 미국을 참여시키면 되는데 이란이 관련된 정보, 특히 블랙박스를 미국에 제공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보통 항공사고에서는요. 이게 특히 보잉사 아닙니까? 보잉사. 미국 회사니까 이거 분석하려면은 항공기 제작 회사가 사고 원인 분석 작업에 참여하는 게 당연한데 보잉 기술진이 참여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잖아요. 근데 이란은 블랙박스 분석할 능력이 지금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도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항공기 추락 원인을 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가령 미국하고 이란이 전면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협조할 건 협조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입장인데 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갈등이 또 증폭되는 거 아닌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펜타곤은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고의로 항공기를 추락시키지는 않았겠죠. 근데 지금 미사일 공습 직후니까 미국이 자기를 공격하는 그런 미군 항공기로 착각을 하고 격추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미 이란 간의 근본적인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이란 대결이 끝난 거 아니죠. 절대로 끝난 거 아니라고 봅니다. 더 강력한 지금 경제 전쟁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란의 국가 목표가 뭐라고 정리를 합니까? 이념적으로 이슬람 혁명 완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이란의 어떤 저런 정치 체제 이런 거를 중동에서 확산해갖고 중동 지역의 패권 장악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그 수단은 무력과 경제력이겠죠. 뻔한 거 아닙니까? 궁극적 무력인 핵무기를 그래서 이란은 포기할 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국과 지금 충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확산 금지 원칙 이거를 21세기 지구촌의 강행법규로 이렇게 정착을 시킨 것으로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거 확산 금지 원칙은 대원칙입니다. 문명 국가 중 누구도 확산 금지 원칙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거 수용 안 하면요. 미국의 질서에서 퇴출시켜버리는 거죠. 제비시켜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장 막아버리고요. 달러 막아버리고요. 기술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죽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죽기 싫으면 항복한다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미국의 접근 방식입니다. 이것이 이런 어떤 미국의 방식이 지금의 패권 질서를 가장 싸게, 가장 효율적으로 유지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는 19세기 썩은 유물이라고 봅니다. 패권 질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되는 것이고 주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선정한 그런 패권 질서, 가령 확산 금지 원칙, 또 인권 문제 이런 게 지구촌의 강행 법규라고요. 여기에 어긋나면은 주권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죠. 주권의 한계는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미국 패권 질서에서의 이 주권이라는 것은 지구촌에서 자치권 수준, 지방 자치권 수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인권 문제만 하더라도요. 미국은 표면상으로는요. 중동의 특정 종교나 특정 정치 체제를 거부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가령 사우디는 수니파 왕정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 지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유대교 아닙니까?
사실 말이죠. 초기 기독교 최대의 박해 세력이 바로 유대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인 세력도 유대인들이고요. 구약 성경상 그 신성 모독죄 이걸 걸어갖고 엉터리 종교 재판으로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는 자기들이 그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는 그 유대가 로마의 속국이었으니까 일정 범위에서 자치권만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 범위에서 종교 재판을 할 수는 있지만 종교 재판으로 사람을 죽일 권한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로마법으로 하자니 이건 죄가 안 된단 말이죠. 로마법에는 신성모독죄라는 죄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이미 그 로마법은 죄형 법정주의 이런 게 거의 확립됐잖아요. 그때는 로마 최고의 문명이었다고 했다가 그러니 자기들이 죽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로마 법정에는 반역죄로 고발을 해갖고는 죽이라고 유대인을 선동을 해서 연일 대모질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빌라도가 예수를 안 죽이면은 빌라도 네가 로마의 반역적이라고 이렇게 몰아세우고 있으니 빌라도가 그냥 할 수 없이 지손에 피를 묻힌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최대의 그 기독교 박해 세력이 결국 유대교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초기 기독교인들을 가장 극렬하게 박해한 것이 바로 유대인 아닙니까? 초기에는 로마가 기독교 그 전도하고 하는 거 그렇게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예, 네로 시대 이후 그때 그 정치적인 이유로 그 덤터기 쓴 거죠. 기독교 박해는. 자, 그래서 하여튼 간에 미국은 기본적으로 정교 분리 체제이죠. 그러나 이제 아주 정말 그 다행스럽고 감사하게 여기는 것은 지금 미국의 주류 세력들은 그러니까 비교적 복음주의적인 그런 신앙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건 매우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그 미국은 가령 이란의 그 반체제 시위대가 이란의 이런 그 신정정치, 종식을 요구하는 이런 시위, 만약 이런 시위를 이란 정부가 폭력을 진압하는 거 이거는 용납할 수 없을 겁니다. 확산 금지 원칙과 동등한 그 가치로 인권이라는 것도 21세기 강행법규로 지금 미국이 잠정주고 그 선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국가도 인권을 침해하면은 미국은 개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직접적으로 이란의 그 리즘 체인지 추구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도 어저께 그런 말 했었죠. 공개적으로. 근데 그 말은 신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리즘 체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하메네이가 이란의 리즘 기본적인 체제를 결정하는 것은 미국 시각에서는 하메네이가 아니고 이란 시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란 시민들이 요구하는 리즘 체인지를 이란 정부가 폭력으로 막는 거 이거는 좌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콩과 대만도 마찬가지고요. 중공은 지금 미국 때문에 그 홍콩을 진압하지 못하는 거고 대만을 침략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약하면은요, 이란은 핵과 지역 패권 추구에서 미국과 충돌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국의 경제 제재를 풀어야 하는데, 경제 제재 풀고 이 중동 지역에서 미국 영향력을 극복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지금 이란의 핵심 과제인데, 또 현실적으로는 지금 이란 신정 체제 그 지배 세력들이 자신들이 정치적 영향력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도 필수 선결 과제가 바로 미국과의 충돌을 해결하는 겁니다. 이거. 그런데 참 정말 신기한 거는요. 같지만 다른 거 제가 이렇게 한번 포인트를 잡아봤는데요. 자, 미국은 셀프 디펜스 명목으로 이번 드론 공습 사건을 단행했습니다. 셀프 디펜스가 왜 나왔는가 하면은 그 전에 미군 기지 폭격해갖고요. 미군 부상당하고 군무원이 사망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바그다드 미국 대사관 피습을 당하고 여기에 대한 자유권 행사라는 겁니다. 그 배후에 이번에 제거한 그 인물이 있기 때문에 제거했다는 겁니다. 이란도 미국이 그렇게 공습을 했으니까 셀프 디펜스 위해서 미사일 퍼붓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전쟁하려는 게 아니라 전쟁 막기 위해서 제거했다 그러고 이란도 더 이상 상황 악화나 전쟁 원하지 않는다 그러고
또 미국은 이란 절대 핵무기 가질 수 없다 그러는데 이란은 우리는 절대 핵무기 개발 안 한다 그러고 있습니다. 말로는 이란 최고 지도자가 종교 법령으로 핵무기 개발 금지를 선포했다는 걸 근거로 좀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핵무기 개발 안 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까? 네? 이런 의문입니다. 미국이건 이란이건 저기 지금 그 리더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회 최고의 지성인들 중에 아까 하나이가 아닙니까? 공통점이 저렇게 많은데 위에서 본 것처럼 공통점이 저렇게 많은데 왜 문제 해결이 지금 못하고 있겠습니까? 미국은 이란이 사실은 몰래 핵미사일과 핵무기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실질적인 확산 금지를 위해서 핵협상 다시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요. 이란은 2015년에 합의된 그 JCPOA 이 체제 돌아가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협상은 기본적으로 양자 간의 차이를 인정을 하고 그 간극을 메울 공통점을 기초로 시작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저 정도면은 말이죠. 협상이 가능할 것도 같은데 지금 전혀 진전이 없다는 점이 일단 매우 신기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현재 오늘 이 시각의 실질은 어떠냐? 현실 상태는 어떠냐? 이란은 이미 핵 합의를 탈퇴한 상태입니다. 이란이 핵 합의를 탈퇴한 이유 이하 그거 다 물을 필요 없이 현상은 핵 활동 금지선을 지금 넘고 있습니다. 이란이. 즉 지구촌의 강행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게 지금 팩트입니다. 유엔 제재 중인 북공하고 무기 거래, 기름 거래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또 중공이 딱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핵 합의 탈퇴하고 핵 활동을 재개하면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그 유럽 3국도 이란을 제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EU 차원의 제재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엔 차원의 제재도 부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란의 경제 제재는요, 미국의 경제 제재가 지금 더 강화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제재를 유보했던 그런 EU 차원 제재도 부활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유엔 차원의 제재 부활도 중공과 러시아가 반대하기 힘들 것으로 봅니다. 만약 쟤들이 반대하면은 대가를 치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주목되는 것이 과연 하메네이가 달리 생각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란의 절실한 문제는 경제 제재 푸는 겁니다. 이게 안 풀리는 이유는 핵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란은 미국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미국이 생각 바꾸라 이겁니다. 미국이 계산법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 그 합의로 해결하자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서 계속 그 미국을 귀찮게 하기 위해서 소규모 도발을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한테 관심 좀 가져달라고 자기가 하자는 대로 해달라 이거죠. 날 좀 보소 이런 전략인데 이게 선을 넘어서 미군 다치고 군무원이 사망하니까 이번에 좀 때려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 생각 바꾸기 힘들 것 같습니다. 미국은 지금 세계 기준으로 이 어떤 기준을 설정하고 그걸 관철해야 되기 때문에 이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모든 나라에 주는 메시지가 분명한데 그래서 미국이 생각이나 그 기준, 미국이 생각을 바꾸려면 기준을 바꿔야 하는데 그거는 법입니다, 법. 그래서 불가능하게 보이고요. 그래서 미국은 경제 제재 더 강화하는 이거 분명히 더 강화될 거고 이란이 선을 넘으면 다시 한번 제한적으로 때려버리고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란이 그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즉 정제난을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하고 하메네이를 바꿔버리던가 아니면 하메네이가 생각을 바꾸어서 미국과 대화를 시작하든가 아니면 지금 하메네이는 나이가 많습니다. 이번에 스트레스도 엄청 받았을 테고요. 그래서 자연사 하든가 이런 것들이 향후에 어떤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